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의 이진곤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정경두 국방장관의 6.25에 대한 인식, 또 6.25 7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장관 말이죠. 국방부 장관이라기에는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 일당이 벌인 전쟁 범죄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이 정 장관이요, 6, 7초간 뭐 대답을 못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의원이 다시 다같이 물으니까, 그제서야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이게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냐 이랬다가, 그래서 이제 다시 북한이 남침을 기획하고 침략한 전쟁이라는 것에 동의하는가?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제서야 정 장관은 북한이 침략을 한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6.25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명확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면 이게 정말 문제죠. 정 장관이 왜 이렇게 6.25에 대한 그 6.25의 침략의 주범에 대한 인식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말을 못하고 주저하게 됐는지, 그렇게 잘못 말했다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차이가 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렇게밖에 오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답게 또 이분은 말이죠,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합참의장, 그걸 거쳐서 지금 국방장관에까지 와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보다도 6.25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 애국심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누구보다 앞서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높은, 누구보다도 깊은 그런 애국심을 가져야 할 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한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주문 그럼 누구한테 할까요? 또 이제 더 황당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국방부가 2020년 6.25 전쟁 70주년 기념 행사를 북한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검토한다, 이런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조선일보가 4일 국방부의 6.25 전쟁 70주년 국방사업 기본 구상 연구 용역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제 그렇게 보도했죠. 그러니까 이 용역 보고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6.25 전쟁 기념 사업이 승전의 의미를 넘어 평화를 향한 도약임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라네요. 승전을 넘어 6.25 날, 예? 우리의 희생,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해간 우리의 젊은 당시의 국군, 또 유엔군, 이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그런 기념 행사가 아니라, 무슨 승전을 넘어 평화를 향한 도약, 이거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거 평화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 자신은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를 더 중시한다고 그랬죠. 거기 더 많은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의 이 용어에 맞추려는 겁니까? 그런 6.25 행사는 하지 말아야죠, 다. 아니면 다른 날 무슨 또 평화의 날 같은 거 굳이 제정하고 싶으면 그때 해서 하든지. 6.25 기념 행사 용역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걸 보고서라고 내놨습니까? 참 답답한 일이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국방부에서는 이거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히 부인했답니다. 그런데 국방부 최연소 대변인이 용역연구소는 민간 업체에서 제기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견해이고, 국방부는 그것을 받아놓은 것일 뿐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건 6.25 전쟁 70주년 기념 행사를 두고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서 용역을 준 것뿐이다. 이러면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그렇죠. 뭐 아직은 이걸 국방부의 안으로 결정한 게 아니니까 연구 용역을 그러니까 받은 거죠. 이제 접수했는데 그럼 당초에 발주할 때 뭐 어떤 취지를 설명을 안 했습니까? 이 수주업체의 유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역사관 이런 것도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연구 용역을 하는 이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도 안 했고요. 그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국방부가 다른 것도 아니고 6.25 기념사업과 관련한 그런 용역을 줬다면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하고 예? 그 점을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발주를 하더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될 거 아닙니까? 국방부가 상대방을 알았을 것이고 상대방도 우리 국방부의 이 인식이라는 이런 것을 알았을 테니까 서로 이거 교감한 끝에 나온 보고서 아닌가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게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분명히 좀 입장을 표명을 해야죠. 무조건 이 정부는 보면요 무조건 아니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그만이지 뭘 자꾸 따지느냐 뭐 이런 건가요? 이건 예산 문제 아닙니다. 그냥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좀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 아무리 민간 업체가 이 6.25에 대한 그러니까 확실한 인식을 못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직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있죠. 예컨대 이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맨날 똑같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도 말이지 너무 고정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더 좀 멋있는 생각,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아이디어도 내놓을 만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은요. 그거 참 아무리 이 일상에서 일탈하고 싶다. 상식을 벗어나고 싶다. 그런다 하더라도 정도가 있죠.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생각나는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민주정치, 이 민주정치의 본향이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민주정치도 마찬가지로 그 원형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아테네에 민주정치를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폭군의 등장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도편 추방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편이란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도자기 조각. 여기 뭐 옛날에 종이도 없었으니까 그 도편에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독재자 될 소지가 많은 사람 이제 서내는 겁니다. 누구를 추방해야 되겠냐 이런 서내는 건데 그래서 그 이름이 한 6,000개 넘어서면 그 도편이 뭐 추방을 당한다. 아니면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6,000명 이상이 참석한 민회에서 가장 많은 도편 조각,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자기 이름이 쓰인 그 도편 조각이 모인 사람이 그 사람이 추방 대상자가 된다.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었는데 한 10년 동안 추방하는 거죠. 물론 뭐 다른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본래 자신의 권리, 소유 이건 다 그대로 인정돼야 돼. 다만 10년만 나라를 떠나 있어라. 이제 이런 제도인데요. BC 482년인가 그때 아리스티데스라는 장군 또 뭐 정치 리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의 정적인 테미스토클레스가요 제소를 했습니다. 민회에다가 이 사람 폭군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제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적이니까 밀어내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아리스티데스를 추방할 거냐 말 거냐 이 투표가 실시됐는데 그 투표장에 가서 그러니까 민회에 가서 어떤 옆에 그 농촌에서 온 그 농부 한 사람이 옆 사람한테 나 이거 여기다가 아리스티데스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받아서 이제 써줬죠. 예. 써주면서 써주고 난 뒤에 왜 이 사람이 뭐 나라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뭐 당신한테 아주 몹쓸 짓을 했습니까? 이랬더니 이 농부가
보다가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말이죠. 아리스티데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훌륭하다. 뭐 그 사람 잘한다. 뭐 용감하다. 뭐 오만 찬사를 다 보내는데 아유 하도 그러니까 나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거 이 사람 가고 난 뒤에 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 농부한테 묻습니다. 저 지금 당신한테 그거 써주고 가는 저 사람 당신 아느냐 그랬더니 모르죠.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랬더니 아,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티데스요. 이러거든요. 그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 말도 되지만은 이 도편 추방제가 또 어떤 성격을 그런 취약점을 가질 수 있냐 그것도 이야기해 주는 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포퓰리즘에 악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 뭐 너무 안정되고 이런 것에도 가끔가다 일탈하고 싶어 한다. 벗어나고 싶어. 뭐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나라 됐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뭐 고속도로에 가도 아주 비싼 외제차 사고 싱싱 달려가고. 근데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도요. 너무 편한 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등짐을 지고 아주 험한 길을 달리면서 고생을 사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서까지 그거 해요. 히말라야 같은 데 가서. 뭐 그런 건 심리적으로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국가 문제를 두고 그런 일탈을 즐겨서는 안 되죠. 뭐 심리적 노마드 그러니까 유목민 그건 좋습니다. 자유롭고 싶다. 좋습니다. 어딘지 훨훨 뭐 날아다니고 싶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 70주년 이 6.25 이 기념 행사를 하려면요. 북한 김일성 집단의 전면적인 남침 그것도 6월 25일 예? 그 첫 새벽에 전 전선에 걸쳐서 일제히 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비열한 침략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때 우리뿐만 아니라 먼 이국에서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싸우다 산화한 그 젊은이들 이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요 그 전쟁에서 한국군 유엔군 합쳐서 17만 9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사자만 전체 인명 피해자를 다 따지면 77만 명이 넘었고 77만 그 한 5, 6천 명이 됐나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요 민간인 피해자는요 99만 명이 넘어서서 거의 100만 가까워졌습니다. 거기다가 그중에 24만 5천 명이 사망했고 12만 9천 명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8만 5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납치돼 갔지요. 이런 분들의 고통도 같이 위로하고 예? 그분들에게도 저 미안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을 함께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6.25 기념행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건 안 하고 북한하고 같이 하겠다. 북한도 물론 안 하겠다 하겠죠. 왜? 한국 전사를 다시 쓰면 하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김일성이 남침한 게 아니라 이승만이 북침한 것으로 다시 쓰라. 그 다음에 우리 김일성 뭐 옛날에 저 원수님의 그 수령님의 그 혁혁한 공, 뭐 민족에 대한 사랑을 여기서 만천하에 그것을 공표하고 그렇게 하는 행사가 되면 우리도 같이 기념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달리 할 말이 있습니까? 자, 근데 예, 이제 굳이 뭐 이런 아이디어 이것도 어린아이 장난 같은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요즘 말이죠. 이 저 안보에 대한 인식, 국가에 대한 인식, 이 또 특히 전쟁에 대한 이 인식이 이런 식으로 전부 너무 늘어져 가지고 이완돼 가지고 뭐 6.25를 뭐 꼭 컴퓨터 안에서 무슨 그 우리 아이들 그 게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 국방부가 그 앞장서 있다니까 누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점요
제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국방부 장관, 정 장관 예? 어떻게 자신이 책임져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 좀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도 별일 없었던 듯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예,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